법정에 울려 퍼진 판사의 선고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칠세지능으로 퇴행했다고 여겨진 한 남자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강세리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과연 황기만은 어떻게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을까요? 왜 하필 피해자 가족 앞에서 진실을 터뜨렸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겨요. 황기만의 복수 대상은 분명 강세리였는데 왜 친동생 황기찬까지 법정에 세웠을까요? 과연 형제 사이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7세 아이로 위장한 황기만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복수의 전말을 파헤쳐 볼게요.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는지도 함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세리의 손끝이 떨렸어요. 황기찬이 내린 차가운 최후 통첩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호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착각하지 마. 황기찬의 냉혹한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한때 자신이 모든 걸 조종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비자금까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자신은 철저히 배제시킨 채 말이에요.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소지품을 정리하던 강세리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에 머물렀어요. 먼지가 살짝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그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폭탄 같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김도희가 죽던 그날의 모든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거든요. 황기찬은 모든 증거가 불타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강세리만은 달랐어요. 저 남자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그때를 위한 마지막 보험이 필요해. 치밀한 계산 끝에 숨겨둔 최후의 카드였어요. 황기찬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할 때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자신에게도 위험한 양날의 검이었지만 황기찬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강세리의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황기찬의 냉대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급박하게 몸을 움직이며 필요한 것들만 대충 챙긴 채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가장 중요한 그 상자를 그냥 둔 채로 말이에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줄 유일한 보험을 포기한 거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황기만에 대한 오판이었어요. 7세 아이 수준이라고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 두 실수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황지호가 신나는 목소리로 제안했거든요. 큰아버지, 우리 숨바꼭질 할래요? 제가 술래할게요. 황기만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세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좋아, 지호야. 큰아버지가 진짜 잘 숨을 테니까 꼼꼼히 찾아봐. 지호가 벽을 향해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순간 황기만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강세리의 방을 향했어요. 마치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황기만의 시선이 방 곳곳을 훑었어요. 7세 아이라면 단순히 침대 밑이나 옷장 속에 숨을 텐데 황기만의 선택은 달랐어요. 책상 근처를 서성이던 그의 눈에 먼지 낀 작은 상자가 들어왔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평범한 나무 상자였지만 황기만의 직감이 발동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런 곳에 상자가? 상자를 열어본 순간 황기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칩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반짝이는 검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7세 아이라면 그냥 장난감 정도로 여겼을 텐데 황기만은 달랐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지호야. 황기만이 급하게 지호를 불렀어요. 숨바꼭질은 이미 잊혀진 상태였죠. 달려온 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이게 뭐예요, 큰아버지? 지호야, 이런 거 본 적 있어? 엄마가 뭔가 볼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 컴퓨터에 꽂는 거예요. 엄마가 사진이나 동영상 볼 때 쓰는 거 봤어요.
바로 그 순간 황기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원하던 답을 들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7세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황기만이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고 조른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치킨집 중에서 하필 정윤이가 운영하는 그곳을 선택한 것도 말이에요. 엄마, 어제 못 먹은 치킨 오늘은 꼭 먹고 싶어요. 노숙자가 황기만의 손을 잡고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정윤이는 손님을 맞으며 인사했지만 황기만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치킨 한 마리 포장으로 부탁드려요. 주문을 받으며 정윤이의 시선이 자꾸 황기만에게 향했어요. 7세로 퇴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황기만은 가게 구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경찰관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요. 노숙자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김하나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놀이하면 안 돼. 하지만 황기만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황기찬하고 강세리를 잡아야 해요. 둘 다 감옥에 보내야 해요. 정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치킨을 포장하던 손길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정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숙자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죠. 죄송해요. 요즘 TV 경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냥 아이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황기만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7세 아이라기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황기찬이 나쁜 사람이에요. 강세리도 나쁜 사람이에요. 노숙자가 기겁하며 황기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황기만의 폭로는 계속됐거든요. 그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볼 수 있어요. 김도희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황기찬의 차 안은 완전한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세리야, 내가 정말로 사람을 쳤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옆자리의 강세리는 달랐어요. 놀랄 만큼 차분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강세리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목격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김도희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기찬 씨, 차에서 내려와. 확인해봐야 해. 확인이라니. 뭘 확인하라는 거야? 황기찬이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김도희가 미약하게나마 손을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 살아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강세리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급차 부를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 끝이야.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고. 강세리가 김도희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고 호흡도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차가운 계산이 담긴 강세리의 말에 황기찬이 경악했어요. 세리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이제 우리는 공범이야.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날 밤 강세리는 모든 걸 혼자 처리했어요. 사고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파기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따로 빼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죠. 언젠가 황기찬이 나를 배신할 날이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강세리는 그 카드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처리했어. 블랙박스도 차와 함께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황기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마워, 세리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하지만 강세리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황기찬이 모르는 비밀 카드를 확보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카드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치킨집을 급하게 뛰쳐나온 황기만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노숙자가 뒤따라 오려 했지만
정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막아섰거든요. 치킨 나왔으니 가져가세요. 오늘은 아이들이라 그냥 드리지만 다시는 우리 가게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 시각 황기만은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손에 꽉 쥔 메모리 카드가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7세 아이치고는 놀라운 목적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지?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도유경이었어요. 황기만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누나. 황기만이 도유경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도유경을 만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어머, 기만 씨. 이런 곳에서 뭐해요? 도유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황기만은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누나,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메모리 카드를 도유경 손바닥에 올려놓은 황기만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한 일이 다 담겨 있어요. 도유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길래?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사람을 해친 거예요. 누나가 가져가서 착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황기만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도유경이 깜짝 놀랐어요. 7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누나를 믿어요. 꼭 착한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황기만이 카드를 도유경 손에 꽉 쥐어주고는 달려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도유경은 한참 동안 손안의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황기만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설마 정말 그런 게 들어있을까?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제인이를 만나야겠어. 도유경이 급하게 강재인을 찾아갔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있을 때였거든요. 이거 받아요. 황기만 씨가 준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네며 도유경이 설명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라고. 강재인과 김도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7세 아이 같지 않았거든요. 강재인이 카드를 받아들고 컴퓨터로 향했어요. 김도윤도 긴장한 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카드를 삽입하자 컴퓨터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면에는 김도희가 차에 치이는 충격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원본 영상이야.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사고 직후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강재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냉혹한 대화가 귓속을 파고들었거든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김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손짓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 악마들. 도희가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도유경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황기만의 말이 사실이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황기만 씨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요? 강재인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분석했어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해. 살인, 방조, 증거인멸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그들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몇 시간 후 황기찬의 집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어요. 황기찬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강세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황기찬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들의 진지한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황기찬 씨, 강세리 씨 계십니까? 김도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세리도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김도희요? 그게 무슨...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함께 서해 가시죠. 강세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증거라니요? 무슨 증거 말씀이신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가능해. 분명히 없앴는데.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황기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어요. 황기찬, 강세리 두 분 모두 김도의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세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블랙박스는 자신이 안전하게 숨겨뒀는데 어떻게 경찰 손에 들어간 걸까? 설마 그 상자를? 강세리가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놓고 간 상자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누가 그걸 발견했을까? 7세로 퇴행한 황기만이 그런 걸 알 리는 없었거든요.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세리야, 정말 블랙박스를 다 없앴다고 했잖아. 강세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보험용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거든요. 한편 강재인과 김도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도희도 편히 쉴 수 있겠어.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반전은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법정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차근차근 혐의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었거든요. 피고인들은 김도희를 고의로 차량으로 치어 살해한 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황기찬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감추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강력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는데도 외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바로 그때 검사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어요. 추가로 피고인 강세리에 대해 황기만 살인미수 혐의를 기소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이에 따라 황기만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세리가 변호사에게 급하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은 7세 지능이에요. 증언 능력이 없다고요.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황기만 씨는 뇌손상으로 인해 7세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인의 증언 능력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황기만이 증인석에 서는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강세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거든요. 7세 아이가 무슨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황기만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황기만입니다. 또렷하고 명확한 발음, 7세 아이와는 전혀 다른 말투였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세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노숙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계단에서 떨어진 이후 깨어났을 때부터 제 기억은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황기만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7세 아이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강세리가 또 다른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강세리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이유를 말해주세요. 황기만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황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또 다른 폭탄이 터진 순간이었어요.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거든요. 뭐라고?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노숙자도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손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황기만이 계속했어요. 저는 이 사실로 강세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격분하며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요. 강세리가 발악하며 부인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걸 확인하고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저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강세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그냥 돌아서는 걸 봤습니다. 황기찬이 절망에 빠져 앉아버렸어요. 세리야,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내 형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둔 거야? 강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황기만의 정확한 증언과 물증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순간이 왔어요.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먼저 김도의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황기찬과 강세리는 피해자를 고의로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황기찬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변호사를 바라봤거든요. 더욱이 사고 후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행위는 극도로 악질적입니다. 판사가 계속했어요.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까지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황기찬에게는 김도의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황기찬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 강세리에게도 동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세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피고인 강세리의 황기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뜨려 중상해를 입히고 응급조치 없이 방치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황기찬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끝났구나. 모든 게 끝장이야. 강세리는 오열하며 소리쳤어요. 황기만, 다 계획이었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야? 황기만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승리자의 여유였거든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강세리 씨. 노숙자는 강세리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 했으면서 손자라고 속여서 우리를 이용했구나. 이 악한 여자야. 황기찬도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세리야, 지호마저 내 핏줄이 아니었다니.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법정을 나선 노숙자가 황기만을 붙잡고 절규했어요. 기만아, 왜 그랬어? 강세리한테 복수하는 건 이해한다만 왜 내 동생까지 감옥에 보낸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의 절망이었거든요. 기찬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바로 그 순간 황기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생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가족이요? 엄마한테 저는 가족이었나요? 황기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평생 기찬이만 예뻐하시면서 저한테는 언제 관심 가져주셨어요? 장남인 저보다 둘째만 챙기시더니.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엄마 눈에는 황기찬이 전부였잖아요.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도 황기찬 걱정만 하셨으면서. 황기만의 오랜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이번 기회에 황기찬까지 무너뜨려서 엄마도 얼마나 아픈지 느껴보라고 했어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아팠거든요. 한편 강재인과 김도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도희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도유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황기만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7세 연기로 모든 걸 계획했다니. 한편 황기만은 법정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세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거였거든요. 치밀하게 계획된 7세 아이 연기, 적절한 타이밍에 맞춘 증거 전달, 그리고 법정에서의 극적인 반전까지. 모든 것이 황기만의 계산대로 흘러간 거예요. 강세리가 보험으로 숨겨둔 블랙박스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완벽한 아이러니였어요.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였거든요. 정윤이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 딸이 편히 쉴 수 있겠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김도희의 원한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어요. 황기만의 치밀한 복수로 거대한 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숨바꼭질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끝난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